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 핵심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것들 중에서 또 우리가 지역복지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특별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역사회의 개념과 지역사회 이론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념과 정의 이 부분에서 꼭 한두 문제 나오고 시험에 나오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역사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개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크게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리적인 지역사회가 있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기능적인 지역사회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나누는데, 지리적인 지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요소는 사람, 그쵸? 그 다음에 지리적인 공간,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쵸?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감, 이렇게 네 가지의 공통 요소, 사람, 지리적인 공간, 상호작용, 유대감, 이렇게 네 가지의 공통 요소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다른 거는 필요 없지만 공동의 이익과 목표가 같으면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이버 공간, 그쵸? 해서 가상공동체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리적 지역사회의 이거는 여러분 정의입니다. 정의와 개념은 약간 다르다는 거, 정의와 개념의 차이를 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정의가 무엇이냐, 개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의에 대한 것과 개념에 대한 것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에서는 지리적 지역사회에서는 사람과 지리적 공간, 상호작용, 유대감을 같이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리적 지역사회다라고 한다는 거고, 기능적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의 이익과 목표, 그쵸? 요것이 같은 것을 우리가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정의와 개념을 나누어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럼 한번 또 정의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지역사회의 정의는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지역구역을 전체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한다라는 거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에는 일반적으로 사람, 지리적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 유대 등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사회 개념에는 이제 지리적인 의미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구역을 나눌 수도 있고요.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가 있고, 그렇죠? 기능적 지역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 공동생활 양식, 공통적인 관심과 가치, 신념 등을 중심으로 성립을 하는데, 변호사회, 의사회, 사회복지사회, 종교단체 이런 것 등이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개념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의 개념의 변화는,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를 같이 합해서, 그쵸? 함축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21세기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사회와는 다른, 그쵸?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더 강한, 그쵸? 현대인들에게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개념에서 구성원의 정서적 유대는 지역사회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인파워먼트를 통해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량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역사회 개념에 관한 두 가지 관점 기억을 하실 텐데요. 구조적인 관점과 심리사회적인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구조적인 관점과 심리사회적인 관점. 그래서 구조적인 관점은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개인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 그쵸? 그래서 중재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심리사회적 관점.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테니스예요. 테니스의 이론 기억나시죠? 테니스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쵸?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가 있다. 그래서 공동사회는 우리가 보통 전통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익사회는 보통 우리가 현대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현대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한 것이 연합체라는 것이 있고, 협의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연합체는 적은 수, 그 다음에 굉장히 대면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협의체는 많은 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비대면적 관계. 그렇죠? 비대면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적 관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익 공동체가 되는 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연합체와 협의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렇게 돼서 이게 어떻게 발달이 되느냐.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공동사회에 어떻게 되냐면 연합체에 발달이 됐다가 얘가 어떻게 가냐면 공동사회의 협의체로 가죠. 그쵸? 그 다음에 이익사회에 뭘로 가죠? 여러분? 그쵸? 이익사회의 협의체로 넘어가죠? 협의체로 넘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게 이익사회의 연합체. 이게 이제 테니스의 사회 발달 이론이죠. 그래서 심리사회적 관점에서의 발달이고 여기서 사회복지적 관점은 뭐냐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비공식적인, 그쵸? 비공식적인 복지. 그래서 가족에 의한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이제 뭐 종교단체나, 그쵸? 종교단체나 조합에 의한 그런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이익사회 협의체는 완전히 개인화가 극대화되는, 그쵸? 개인주의 극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는 민간 위주의 복지가 일어나죠. 그쵸? 민간 위주 복지가 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국가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죠. 이러면서 사회복지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그가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익사회의 연합체. 이게 바로 테니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심리사회적 관점에서의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역사회 개념에서의 발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관점과 심리사회적인 관점이 있는데, 특히 심리사회적인 관점에서 테니스의 이론, 그쵸? 정리해드린 것처럼 저렇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이론에서는 우리가 지역사회 상실이론, 지역사회 보존이론, 지역사회 개방이론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상실이론은,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의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존이론은, 현대인에게도 비공식적인 그쵸 이웃관계나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을 육성하고 지지해야 한다. 랬던 이론이고요. 이 두 가지 이론의 제3의 이론으로 등장했던 것이 지역사회 개방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성에 기초한 지리적인 의미와 고통의 이해와 관심에 기초한 기능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함축해서 비공식 조직도 육성하고 그쵸? 국가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론이 바로 지역사회 개방이론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우리가 지역사회의 유형과 기능에서 학자들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지역사회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쵸? 더넴과 워렌과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역사회를 유형으로 나눈 사람은 더넴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이제 기능으로 나누어서, 비교 척도, 그러니까 어느 지역사회가 좋으냐라는 어떤 그 비교할 수 있는 척도를 나누어 준 사람은 워렌이라는 학자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기능과 제도로 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능과 제도가 있다라고 나누었던 사람은 길버트와 스펙트. 그쵸? 요거는 세학자들의 이론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학자의 이론이 나올지 모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넴과 워렌과 길버트와 스펙트가 각자 어느 학자의 이론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유형화로 나눈 더넴은 어떻게 나눴냐면, 인구 크기에 따라서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기반에 따라서, 그쵸? 그다음에 행정구역에 따라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보기가 나오면 이거는 더넴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구 크기에 따라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뭐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인구가 뭐 100만이 넘는 도시는 대도시다. 그쵸? 그다음에 30만에서 100만 미만은 중소도시, 30만 미만과 뭐 농촌이 있는 도시는 소도시,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 사람은, 나눈 게 인구 크기에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에 따랐다는 거는 뭐 농촌이냐, 어촌이냐, 광산촌이냐. 그러니까 도시가 어떠한 주된 수입원으로 사느냐, 그쵸? 그게 경제적 기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그쵸? 그다음에 행정구역에 따른 분류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읍면동,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거, 그쵸? 이렇게 나눈 게 행정구역에 따른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안산의 외국인 마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장애인 밀집 지역, 그다음에 또 뭐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슨 한인 마을이라든가, 그쵸? 또는 무슨 빈민 거주 지역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보기에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그거는 더넴의 지역사회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워렌의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워렌이라는 학자는 비교 척도를 제시했어요. 척도라는 거는 이제 자와 같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그쵸? 그래서 어떠한 우리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잴 수 있는 어떠한 그 자, 그쵸? 척도를 제시했다는 건데, 이 워렌이 제시한 걸 보면 지역의 자치성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은 얼마나 좋으냐, 그쵸?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인 동일성은 어떠냐, 그 다음에 수평적인 체계가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자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인 동일성, 그쵸? 수평적 체계,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쵸?
그쵸? 자치성은 뭐냐면 얼마나 지역사회가 자립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자립성이죠. 그쵸?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은 자기네 지역사회 안에서 거의 모든 일들을 다 서비스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사회 안에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다던가, 그쵸?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에 좋은 커다란 운동시설이라든가, 그쵸? 또는, 마트라든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이 지역사회 안에 다 있는 거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외부에, 다른 옆 동네로 가야 하는 거하고, 그쵸?